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경제의 방점이 찍힌 이번 순방을 계기로 27조 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며 영업사원 1호로서의 세일즈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는데요.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두 나라와 우리나라가 장기적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와 경제적 성과를 짚어봅니다. 2023년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가운데 추진된 이번 정상 간 외교를 통해 방산, 스마트 신도시 건설,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기존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나 카타르 모두가 사실상 그 석유 자원에 의존한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들 나라 모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지금 열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뭐 지금까지는 개혁 단계였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포스트 오일 시대, 이름하여 2030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의 중동 순방은 한중동 관계를 여는 이런 큰 어떤 자취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분절과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불리는 사우디, 카타르와의 협력 강화로 에너지 안보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중동 빅3 국가와의 협력 완성이란 성과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동과의 투자 협력은 총액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건설과 에너지 중심의 중동 협력이 복합 다층적 협력으로 진화하며 이른바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7, 80년대에 중동에서 커다란 산업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바탕을 이룬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을 뛰어넘어서 미래 산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2.0이라고 말할 수 있죠. 2023년 10월 22일 첫 순방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 두 정상은 한 사우디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16년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비전 2030을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 간 미래지향적 행보도 이어졌는데요. 포럼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기업인들과 미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24억 자프라투 가스 플랜트 등 다양한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가스 플랜트 설립 계약 체결 소식을 다루며 계약이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체결됐다고 소개하는 한편 네옴 메가시티와 비전 2030 개혁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프라원은 우리나라가 29억 달러의 수주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서 투자 의향서를 통해서 2차로 이제 24억 달러를 수주를 했죠. 아마 앞으로 자프라에서 나오는 액화가스가
그래도 몇십 년간은 또 계속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국영 아람코와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43년 만에 공동 성명을 채택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기업과 기관 간 50여 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모두 합하면 우리 돈 21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경제가 어렵고 또 세계 해외 수출 시장이 지금 막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우디 국빈 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지인 카타르로 향한 윤 대통령. 한 카타르 정상회담에 앞서 기마 부대와 낙타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아미리 디완궁에 입장했는데요.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의 영접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전략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국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카타르 진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 정보 교환과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카타르와 안정적 공급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는 대한민국의 최대 LNG 공급국입니다.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LNG 선박과 터미널 등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 간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이는 총 39억 달러, 한화 5조 2천억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양국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LNG 운반선 수주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도 74%에서 81%로 상승한 겁니다. LNG선 수주를 비롯해 스마트팜, 태양광, 자율주행차, 문화 콘텐츠, 의료 등의 분야에서 모두 12건, 46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카타르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 미래,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향후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그리고 클린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카타르하고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이 도약대를 기반으로 해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국영통신사 Q&A는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양국이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타르 언론들은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도약의 기회이자 협력의 지평을 넓힐 기회라고 보도하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빅3 국가를 모두 국빈 방문하며 취임 후 107조 원 규모의 중동 세일즈 성과를 거둔 윤 대통령. 중동과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기존 협력 관계를 내실화한 것은 물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외교 성과를 냈습니다.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그냥 다 좋아. 누가 먼저 들어? 장관님 저쪽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전세 사기 발본 세건 및 충실한 피해 회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저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주거 안정을 바라는 청년 세대의 꿈을 빼앗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왔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협업으로 3차에 걸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유관기관 간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법정 7곳에 검경 한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 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모녀 사건을 15개월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구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하는 등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 사기 전담 검사가 기소와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했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해서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 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통해서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 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받게 했습니다. 좀 작아 보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경법이라고 하죠. 개정 전 단계인 현재는 15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이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했고, 전세 사기 피해 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 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고,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10월까지 법률 상담 1,576건, 소송 구조 922건 등 총 2,497건의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세 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피해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은닉한 피해 재산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 지옥이라는 책에서 최지수 씨는 대단할 것 없는 내 사연을 담은 이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 정도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토부 장관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피해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하여서 위험한 물건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지원, 처벌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피해 예방입니다. 신축 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서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이 직면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자본 갭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어서 발생하고 있고 이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법 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적인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5개월이 경과한 현재 7,500명이 피해자로 결정되었고 2,600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경매 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편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에 대한 등록 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초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세자금의 대출 대환 요건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통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더 과감히 단축하겠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 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찰청장께서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전세 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경찰은 전세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단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난 14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하였고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그중 481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은 범죄 단체 조직죄 등을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을 검거하고 불법 전세 관행 척결을 위하여 각종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범죄에 가담한 불법 감정행위자
등 965명도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전세 사기 사건에서 약 1,163억여 원을 몰수 추징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억여 원에 비해 약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와 같이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결과입니다. 최근 검거 사례로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53명으로부터 총 353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함과 동시에 범죄 집단 조직죄를 의율하여 범죄 수익을 전액 보전하였고, 바지 임대인 명의를 이용하여 181명으로부터 373억 원을 편취한 81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고, 마찬가지로 범죄 집단 조직죄를 의율하여 167억 원을 보전하고 추가 피해 재산도 지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 사기 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인 20명을 입건하였고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전세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인해 눈물 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그냥 다 좋아. 겠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습니다. 경찰은 검찰, 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배석자분들 옆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받으실 분을 지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석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현환입니다. 경찰청 수사국장 김봉식입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기자 이한나 기자고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해서 지목해 주시죠. 질의 상대방을.
국토부의 네, 국토부고요. 우리 주택실장하고 네. 그 전세 피해 지원 단장도 오시죠. 예. 네, 지원을 받으려면은 이게 사기 의도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신청인이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임대인의 사업 실패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던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뭐 고의적인 파산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전세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해나 우선 변제권과 좀 전에 말씀하신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기 의도가 아닌 단순한 그런 파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 사기 의도는 저희가 형사 사기보다도 넓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임대인의 경영 상황의 악화라든지 단순한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기 의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고의성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를 내다봐야 해먹는다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기의 고의의 범위, 미필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재산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하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꽤 넓은 범위에서 지금도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 질문. 전 유시스 전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한 입건자는 청명대인데 오늘 말씀하신 입건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 그 국무회의 시에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그 전세 사기 중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사회 초년생 등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 유형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총 1,103명을 저희가 검거를 해서 그 중에 102명을 검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정부 합동 브리핑 등에서는 무자본 갭 투자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사기,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또 불법 중개 행위 등 이와 같은 불법 유형을 다 포함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총 5,568명을 검거했고 그 중에 481명을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더 실무적인 거는 우리 추후에. 예,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예. 마이크. 예.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예, 다가구 주택이 문제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크게 그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가 않고 집주인 하나에 대해서 임차인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피해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경공매를 한다든지 집주인을 상대로 어떤 하나의 구제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가구에 대해서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으로 매입해서 임차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오히려 공공이 맡아서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법적인 그 제약 때문에 이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저희들이 취급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입법이 필요한 건 입법이 필요한 대로, 그렇지 않고 현재 LH의 사업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들은 그것을 바꾸는 작업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이 그 신탁에 의해서 이 관리되는 주택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역시 신탁 관계라는 게 소유 관계가 조금 특별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다수 임차인들끼리 법률 관계가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가구에 준하는 그런 공공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관계를 떠안고서 그다음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그냥 다 좋아.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외국인 임차인들의 경우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랑 논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저 YTN에서 김철이라고 하는데요. 저 그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 대책 중에 범죄 첩보 수집 활동 대폭 강화 통해서 전세사기범 범행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안을 말씀하실지 다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선제 차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수집 활동 대폭 강화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수사 국수본 산하의 각 시도청 이제 수사 인력 중에 범죄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과 또 각 경찰서 단위에 있는 경찰서 정보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 등의 그 유관 기관,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업계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 중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사로 연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개별 민원 사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수백 명인 경우에 처음에 인지 단계는 소수의 인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도 우리가 추가 피해 내역까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어떤 범죄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그 의지를 꺾는 역할, 또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저히 밝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